사랑이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것인데 왜 때로는 이렇게 아픈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취약하고 혼란스럽게 심지어 부서진 것처럼 느끼게 할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고통은 단순한 불운이나 이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 깊이 품고 있는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 안의 부분들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시선으로 왜 사랑이 이렇게 아픈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미스터리이자 우리를 불태우고 때로는 상처 입히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단지 표면적인 감정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칼, 윤기, 무의식이라고 부른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닿는다는 점입니다. 그 무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큰 방과 같아서 우리가 항상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기억, 감정, 그리고 우리 자신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숨겨진 부분들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사랑이 항상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이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버림받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거나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 상처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과 같으며 그 반영이 아픈 이유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거나 마주하기 어려운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고통은 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내적 갈등을 이해하라는 초대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에게서 거부하는 부분을 종종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때로 도전적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둡거나 상처 입은 부분과 맞서게 하고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고통이 반복됩니다.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아름답고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숨겨진 부분을 깨우고 치유할 수 있는 깊은 경험입니다. 이 길에서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해 변해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 시작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항상 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광대한 내면 세계입니다. 특히 사랑에서 그렇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결정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과 같습니다. 칼 융은 그 무의식 안에 숨겨진 많은 목소리들이 산다고 가르쳤습니다. 욕망, 두려움, 상처, 그리고 항상 의식적인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기억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특히 사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단순히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숨겨진 부분들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반영하는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버림받거나 거절당했던 과거를 반복하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랑을 통해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이지만 상처가 여전히 열려 있기에 관계는 감정적 전쟁터가 되고 고통스러운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무의식이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고 치유하기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순환과 같습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입니다. 모든 갈등, 논쟁, 실망은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하지 못한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투쟁이 상대방에게 투사된 것들입니다. 이런 역동성 때문에 사랑은 큰 배움과 변화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강렬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상처와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이나 관계 자체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일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윤근 우리에게 내면을 바라보고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무의식의 숨겨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초대합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순환을 끊고 고통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무의식은 사랑에서 거울처럼 작용하여 우리가 마주하고 치유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관계를 살 수 있고 단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용하며 자신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림자란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과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부정하며 억압하는 우리 성격의 숨겨진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둡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감정, 욕망, 두려움, 행동 양식의 측면들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단순히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살아있으며 미묘하거나 폭발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에서는 그림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될 때 그 사람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뿐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부분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대방의 특정 태도나 행동에 대해 강한 짜증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불쾌감은 종종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거부한 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밖으로 투사되어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상대에게서 보게 만듭니다. 이러한 투사는 관계 내 갈등과 고통의 흔한 원천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거부하거나 화를 낼 때 종종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보여주는 우리 자신의 숨겨진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제와 관련된 그림자가 있는 사람은 파트너가 너무 독립적이거나 정리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깊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면 반복적인 논쟁, 좌절, 감정적 거리감 같은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갈등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입니다. 이 고통은 변화를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그림자의 거부된 부분을 통합할 수 있다면 이러한 투사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진실되고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은 우리 자신의 면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인식에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며 사랑이 고통만이 아닌 진화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사는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우리 자신의 측면을 다루려는 방법입니다. 연애 관계에서 투사 경향은 매우 강해지는데 그 이유는 가까운 상대방이 우리의 그림자를 그리는 캔버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파트너에게 투사하여 그가 떠날 것이라는 신호를 그의 행동에서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투사는 사실 당신 안에 있는 것의 반영일 뿐 상대방에게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닙니다. 투사를 할 때 상대방은 온전하고 진짜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 두려움, 상처를 담은 존재가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고통이 생기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만든 이미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벽에 비친 그림자를 괴물로 착각하는 것과 같으며 실제로는 빛과 뒤에 있는 물체가 만들어낸 형태일 뿐입니다. 이 착각은 두려움, 슬픔, 분노를 불러오며 종종 오해와 이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나쁜 경험만은 아닙니다. 자기 이해를 위한 황금 같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비춰지고 있는가?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식적인 시선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투사를 거울로 보는 것은 우리가 숨겨진 부분, 상처, 사랑을 온전히 방해하는 한계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트너는 단순히 인생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내면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의식적이고 진실하며 불필요한 고통 없는 관계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사랑에서 무언가 아플 때 상대를 탓하지 말고 그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탐구해 보세요. 그 탐구 속에서 치유와 성장을 위한 씨앗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랑을 깊은 변형의 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미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오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태어난 장애물과 마주합니다. 이 내부의 막힘이나 저항은 사랑을 온전히 진실되게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려움, 죄책감, 자기 파괴는 가장 흔하고 강력하며 동시에 인지하기 가장 어려운 저항들입니다. 두려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두려움, 상처받을 두려움, 정체성을 잃을 두려움, 심지어는 취약해질 두려움까지. 이 깊은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방어막을 만들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고 진정한 연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열리고 신뢰하기보다 닫히고 불신하며 가까움을 피하게 되어 사랑이 점점 더 멀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반면 죄책감은 그 기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주 짊어지는 무거운 짐입니다. 과거의 상처, 배운 신념 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내부 기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불충분하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을 키워 감정적 거리를 벌리고 사랑을 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자기 파고에는 가장 미묘하고 위험한 저항 형태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행복한 사랑을 향한 길에 스스로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행동, 충동적인 결정, 현실을 명확히 보려 하지 않는 태도로 관계를 방해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스스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 사이에 내적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파괴는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조용한 적과 같아 고통의 패턴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저항들은 진정한 사랑에 필요한 수용, 개방, 신뢰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여 사랑의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항상 행복이 손에 닿지 않는 듯한 긴장 상태에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항들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들을 허무는 첫걸음이라는 점입니다. 의식의 빛에 드러낼 때에만 우리는 치유를 시작하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을 놓아주며 더 진실되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은 용기와 자기 연민으로 이 저항들과 마주하는 것이며 그것들이 우리 내부 성장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판단하지 않고 듣고 그 에너지를 앞으로 나아갈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통은 우연한 사고도 실패의 신호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 개인적 성장과 칼 융이 말한 개성화라는 깊은 과정으로 가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개성화는 단순한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면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삶의 경험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때 사랑은 단지 표면만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그 친밀한 만남 속에서 우리의 빛뿐 아니라 그림자, 즉 우리가 무시하거나 숨기고 싶어하는 숨겨진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기를 꺼려했던 내면의 두려움, 상처, 불안, 그리고 묻어두었던 패턴들을 일깨우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각성은 강렬한 고통을 불러올 수 있지만 그 고통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하는 불꽃과 같으며 우리를 내면으로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도록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이 고통 없이는 개성화가 진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와 억압된 면을 통합함으로써 더 큰 전체성과 진정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바라는 것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완벽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순과 상처를 가진 복잡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고통을 의식적으로 견디고 도망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변화를 맞이하며 그 변화는 관계를 넘어 우리 자신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고통은 개성화, 과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통합과 충만함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쉬운 길이나 고통 없는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음과 진화, 그리고 더 완전해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식적인 사랑은 깨어나라는 부름이며 부정이나 회피 없이 열린 눈으로 모든 사랑의 경험에 현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랑에서 느끼는 고통을 초월한다는 것은 윤기 그림자라고 부른 어두운 부분을 깊이 통합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불안, 상처로 가득 찬 그 그림자는 고통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치유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고통을 자기 인식과 치유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판단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연민과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과 싸움을 멈추고 그것을 우리 일부로 받아들일 때 고통은 강도를 잃고 성장할 기회로 변합니다. 의식은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생각, 반응을 맹목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이나 좌절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고 성찰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의 공간은 수용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며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적극적인 받아들임입니다. 두려움, 죄책감, 자기 파괴 같은 내면의 저항을 받아들이는 것도 의식적인 사랑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벽을 인식함으로써 그것들이 우리의 감정 생활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와 헌신을 필요로 하지만 더 진실되고 깊은 관계로 가는 길입니다. 결국 의식적인 사랑은 우리 내면의 모든 부분,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여 더 큰 충만함 속에서 사랑을 살도록 초대하는 과정입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대한 진실로 이끄는 스승김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사랑은 변형과 해방의 원천이 되어 타인과 자신과의 연결이 더 진실하고 치유적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때로 아프지만 개인의 변형과 통합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길 중 하나입니다. 그 고통은 벌이나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보고 싶지 않은 것들과 마주하며 무엇보다 그 만남으로부터 성장하라는 깊은 초대입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우리 본질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더 진실한 연결의 문을 엽니다. 이 길은 쉽거나 빠르지 않지만 상처와 어려움을 넘어 진정한 사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변형시킬 때 진정한 사랑은 단지 행복이나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림자와 빛을 가진 온전한 자신으로 현재에 머무를 용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의식적인 사랑을 향한 이 여정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영혼의 깊이를 탐구해 나가길 초대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사랑하는 방식을 성찰하고 성장하며 변화시킬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속 의미와 진실을 찾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